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선방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장 직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6조 6천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4조 9,600억 원이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선전해줬고 디램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미국 등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월 최대 1,000만 대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에 4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이 여파로 미국에서 삼성의 스마트 기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불확실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장 초반 3.95% 오르면서 55,3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0.56% 상승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송율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심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상승이 반가운데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까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의해서 장 초반 수급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9시 이제 장 개장을 하고 나서 3.95%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언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갈렸냐? 12시를 전후로 해서 수급이 갈렸습니다. 환율이 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자, 삼성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 같은 경우는 한 4조 9천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됐었는데, 자, 이건 아직까지는 잠정치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모바일 사업부보다는 반도체 사업부의 비중이 어느 정도 선박을 했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번 매출을 봤을 때 4조 5천억 가까이가 모바일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디램 출하량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사업부가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에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바로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46%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저는 디램 출하량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어느 정도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HBM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확실시 된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밸류 대비 저평가는 맞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반도체 자체가 우리가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올해 한 번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투자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투자 자체가 포커스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고율 관세가 더해져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중요한 만큼 일단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을 시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이른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줄다리기 싸움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길게 끌고 가기에는 미국도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는 약간 부담스럽고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매수 타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반도체 투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와 정유, 배터리 심폐소생 급한데 대선 모드에 올스톱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탄핵 후폭풍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면서 석유, 석유화학, 배터리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탄핵에 이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정책 발표와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에 석유화학 업계는 사실상 최악의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중국발 플라스틱 과잉 공급의 이중국까지 더해지면서 위기에 대한 공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정제 마진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깊어졌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던 지속가능 항공유의 세부 전략과 투자 방향 역시 조기 대선 이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2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배터리 산업도 정치 일정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산업에는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치와 무관한 장기적인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정치적 리스크에 석유화학과 정유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사 살펴봤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관련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석유화학,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중국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었던 주요 섹터들입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실적에까지 악화를 미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걸 이제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단 행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약간 정유화학 이쪽으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배터리도 포함이 되거든요. 배터리도 요즘에 투심 자체가 안 좋은데 사실 석유, 정유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정책에 대한 딜레이가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분야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역 대표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ESS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사 수혜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전지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SS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석유, 정유,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석유, 정유, 화학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송율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